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주말 동안에 2박 3일 베가스에 좀 갔다가, 오랜만에 갔다가, 지인들도 좀 만나고, 많은 일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돌아왔는데요. 자, 주말 동안에 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내일부터 또 중요한 일이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소식부터 좀 여러분들에게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 예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캘리포니아주 예비선거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 전국적인 관심사고 또 어찌 보면 좀 바로미터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있는데 뭐 다 볼 수는 없지만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바로 공화당의 이 한인 의원, 영킴 의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바로미터인데요. 그것만 좀 우선 좀 보겠습니다. 자, 이 현재 40지구 연방 하원 의원 예비선거에는 공화당 소속의 3선 현역 의원인 영킴 의원 그리고 아주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에는 신예 후보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도 한인이에요. 라스트 네임은 다르지만 에스더 킴 바레입니다. 뭐 에스더 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공식적인 뉴스니까 에스더 킴 바레라는 라스트 네임을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한인 여성이 맞붙게 됐습니다. 자, 캘리포니아 예비선거는 당적과 관계없이 모든 후보가 출마한 뒤에 상위 2명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누가 1등하냐 또 민주당에서 누가 1등하냐 그 사람끼리 붙고 그게 아니라 공화당 민주당 같이 이제 선거를 해서 상위 2명이 이제 결선을 하게 되는데 다른 당 소속인 두 한인 여성이 경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인계, 그 한국계 한인계, 그리고 이제 여성이라는 측면,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공화당이 이길까? 민주당이 이길까? 물론 영킴 의원이 공화당으로서 뭐 3선을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또 전만치 않고 또 그런 점, 또 아무래도 이제 캘리포니아라는 점, 그 지역구는 물론 공화당 강세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좀 아무래도 지난번과는 달라진 게 있기 때문에 자, 요번에는 그러면 민주당이 이기나? 민주당이 이겨도 한인 여성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자, 내일 그 선거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상위 2명이 뽑혀서 11월 3일 이 본선거에 가게 되는데 정말 바람이 있다면 두 한인 여성이 다 그 탑2에 가서 결선에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재밌겠냐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영킴 의원. 말씀드렸죠. 3선 현역 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4선을 노리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사실 백인이라고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우리 흔히 쉽게 말해서 백인들도 4선씩 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한인 여성으로서 4선을 노려본다는 건 대단한 일인 건 맞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에 소속돼 있죠. 활발한 의정 활동을 외교 관계에서 많이 펼치고 있어서 외교 쪽과 관련해서는 입지를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굳힌 이제 다선 의원, 소위 말해 중진 의원인 것만은 맞습니다. 다만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이게 출마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한인 여성이라는 점, 요런 게 특징이면 특징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똑같은 그런 특징을 들고 나온 우리 한인 여성 있잖아요. 에스더 킴 바레. 그 이제 똑같은 특징을 갖고 이제 한 사람은 민주당, 한 사람은 이제 공화당인데 또 다른 것도 있죠. 중진 의원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신예라는 건데 항상 그렇습니다. 초선 의원과 신예가 맞붙으면 그닥 그렇게 흥미진진하진 않습니다만은 정말 중진 의원, 4선을 바라보는 중진 의원과 신예 과연 이 두 한인 여성들 누가 이길까?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에스더 킴 바레 의원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영킴 의원과는 정말 30년 전부터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잘 알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누구를 응원하는 마음은 특별히 없습니다. 전 그냥 흥미진진하게 관전 포인트로 정말 재미있게 이번 선거를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 킴 바레 의원의 추격세도 좀 만만치 않은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어요. 제47 선거구에는 민주당 현역의 데이브 민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건 제40 선거구입니다. 40 선거구에서 정리를 하자면 영킴과 에스더 킴 바레 의원, 요건 이제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또 이제 한인 한 명이 더 있어요. 요거는 한인 남자. 데이브 민 의원인데 47 선거구입니다. 이 사람도 현역이에요. 당적은 민주당. 과거에는 요 47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입니다만 좀 경합 지역이었는데 선거구가 재획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바인,
라구나 비치 등을 좀 같이 포함하게 됐거든요. 그쪽에는 조금 보수적인 세력 성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선거구가 재조정이 됐기 때문에 데이브 민 의원 과연 이번에도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굉장히 미지수입니다. 이전 같으면은 그 자리에서는 그냥 민주당 깃발 꼽으면 됐어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는 모른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데이브 민 의원의 선거 결과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모금액이나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선거운동 잘했는지 그리고 당선 확률이 얼마나 될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데 모금액과 그리고 뭐 기부금면 뭐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데이브 민 의원이 다른 후보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느냐? 데이브 민 후보 혼자 의원 혼자 모금한 이 액수가 다른 후보들이 모금한 액수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가 얼마나 스틸 민주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합니다. 자, 과연 영킴 대 에스더킴 대결. 그리고 민주당 깃발만 꼽으면 됐었던 그런 지역이지만 선거구 재획정이 돼서 보수 세력 유권자가 많이 들어가 버린 이 47지구에서 데이브 민 의원이 과연 재선이 될까? 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자, 내일 투표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주말에 좀 쉬고 오니까 바로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네. 캘리포니아주는 뭐 전국적으로도 관심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결과는 제가 나오는 대로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가 미국 건국 250주년, 뭐 관련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요.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서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Freedom 250 콘서트가 있습니다. 콘서트 Freedom 250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그 미국의 독립기념일에 내려져 오던 그런 행사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를 동원해서 치루어지는 행사다라는 게 사실 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일부러 이걸 대놓고 앞세워서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그 뒤늦게 알려지는 바람에 지금 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 이제 행사에 콘서트니까 이제 가수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참여하기로 했던 가수들이 이게 뒤늦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 진작 얘기하지 나 몰랐잖아 나 안 나가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가수들이 줄줄이 불참을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줄줄이 불참 선언 요것도 이제 뉴스거리입니다만은 더 흥미로운 거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 오지 마 내가 마이크 잡을게 뭐 이랬거든요.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CNN은 어제 프리덤 250 시리즈에 출연하기로 했던 그 가수들 가운데 대다수가 갑자기 뒤늦게 불참 통보를 해오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다음 달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15일 거의 한 2주 동안에 계속해서 매일 반복되면서 열리는 Great American State Fair의 일환으로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서 콘서트를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Freedom 250 행사가 전통적으로 그냥 미국이 해오던 소위 말해서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체를 그게 뭐 공화당 정부든 민주당 정부든 관계없이 그냥 미국이라는 나라가 주최해서 해왔던 거랑 좀 다르게 소위 말해서 비정치적인 그런 독립기념 행사가 따로 있는데 그것과 다른 거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게 되느냐? 전통적으로 그냥 비정치적인 색깔로 나라가 했던 거는 아메리카라는 그런 행사입니다. 아메리카 뭐 240, 245 이런 건데 그럼 DC에는 아메리카 250죠. 근데 제목이 아메리카 250가 아니라 프리덤 250라서 가수들이 이제 그게 그건가 보다 라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니다. 다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대통령 주도로 정치적인 행사다라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면서 가수들이 잇따라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그래미상을 받은 유명 래퍼 영 MC 이 사람도 이제 불참 통보하면서 이 행사가 어떤 정치적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티스트들은 한마디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됐고 때문에 나는 출연을 취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컨트리 가수 마르티나 맥브라이드는 비당파적인 무대에서 공연할 기회를 가지라고 비당파적인 그런 공연이다라고 제안을 받았지만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뒤늦게 라면서 역시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또 전설적인 밴드 코모도스 많이들 아시죠?
코모도스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우리는 그 어떤 정당과도 공식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냥 음악만 하는 순수한 음악인이다. 정치 밴드가 아니라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음악인이다. 그런데 이 행사가 공화당만이 주도가 돼서 하는 그런 행사라는 거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내가 민주당은 아니지만 공화민주 초당적으로 하는 거라면 fine. 근데 공화당만이 주도가 돼서 한다면 마치 내가 공화당을 지원 유세 나가서 연주를 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또 불참 선언했습니다. 코모도스도. 뿐만 아닙니다. 이 R&B 그룹, 유명한 R&B 그룹이죠. Morris Day and the Time. Morris Day and the Time이라는 그 R&B 그룹도요. 역시 무대에 오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처럼 가수들이 줄줄이 불참을 통보하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야, 그래? 다 필요 없어. 오지 말라 그래. 오기 싫으면 너 오지 말라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직접 마이크를 잡겠어. 라고 반응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서 가수들이 이번 공연과 관련해서 입스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멀쩡하게 잘 치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뭔가 어색해지면서 잘 안 맞고 그러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그러죠. 입스 왔네 그러거든요. YIPS 입스. 한국말로 굳이 이걸 좀 번역을 한다면 약간 순간적인 울렁증. 그 순간이라는 게 뭐 1, 2초가 아니라 뭐 짧으면 며칠이 될 수도 있고 길면 정말 뭐 한 달씩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뭐 골프 치시는 분들 입수 와봐야 뭐 1, 2주 정도면 다 넘어서는데 여하튼 그런 순간적인 울렁증.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야, 걔네들 안 온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이 멋진 행사에 대해서 입스가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서 그렇게 돈만 많이 받고 행복해 하지 않는 그런 애들은 필요 없어. 오지 말라 그래. 내가 마이크를 직접 잡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마이크를 직접 잡겠어. 이 말은 진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마이크를 직접 잡겠다라는 게 직접 노래를 부르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뭐 그렇게 노래할 그 시간이 펑크났으니까 그 시간에 내가 연설을 하겠다는 건지 그건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그냥 SNS에 그렇게만 했어요. 내가 직접 마이크를 잡지 뭐 그 시간에 했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시간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펑크난 그 시간을 연설로 때우겠다는 얘기인가 보지 뭐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일각에서는 그 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노래 부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걸 막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열받아서 그냥 노래 불러버리나? 상상을 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전성기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다. 또 나는 기타 이런 거 하나도 없이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 특히 뭐 조국을 누구보다도 나는 사랑하는 남자고 그런 내가 그까지 삼류 아티스트들보다 못할 거 없어. 내가 마이크 잡겠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군중 많이 모이는 건 맞습니다. 사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엘비스 프레슬리 얘기도 나오고 뭐 기타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한 60, 70년대 6070 무슨 팝송 하나 때리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는데 뭐 때린다고 표현해도 죄송합니다만은 조금 그래도 흥미롭게 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괜찮죠? 네. 그렇게 노래 하나 때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상상력이 북돋아지는 거죠. 계속 애드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글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모습의 그 AI 영상을, 그러니까 가짜죠, 그러니까. AI 영상을 만들어서 좀 퍼뜨리고 있는 그런 일이 또 주말 동안에 있었습니다. 60, 70년대 팝송을 부르는 모습에서부터 그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 요즘 뭐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우리 한인 여성 아니에요, 로제. 로제가 부르는 아파트. 그거를 부르는 영상까지도 가짜로 만들어서 지금 막 돌고 있습니다. 막 돌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만든 지 꽤 오래된 것도 있고 최근에 만든 것도 있고 그런데 꽤 오래된 그 영상도 그때는 별로 인기를 못 끌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을 한 이후에 갑자기 뒤늦게 이게 인기 끌고 있는 그런 영상도 많습니다. 전 아파트 부르는 거 봤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심심하실 때 보시기 바라겠고요. 정말 내 상상입니다. 상상. 진짜로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60, 70년대 뭐 팝송을 부른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로제의 아파트
야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부르면 어떤 모습일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영상도 지금 유튜브에 많이 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건국 250년을 기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행사들이 지금 이렇게 좀 논란도 있고요. 또 그 기념 콘서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렇게 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그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줄줄이 뭐 불참 통보를 했다라는 소식도 주말 동안에 좀 들어와 있네요. 자, 미국 유엔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스토리도 있습니다. 미국이 유엔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이 분담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어서 유엔이 사실상 지금 파산일보 직전이라고 합니다. 돈을 가장 많이 내는 두 중추적인 국가가 미국은 아예 안 내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고 중국은 그런 선언을 안 했지만 이런저런 다른 핑계를 대면서 지금 미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똑같이 양국의 돈이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돈을 내는 두 나라의 돈이 안 들어오니까 유엔이 지금 파산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가 유엔에 지급해야 할 수십억 달러를 납부하지 않고 있고 중국은 예산 체계를 교묘하게 활용하면서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서 유엔이 재정적으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유엔 일반 예산 20억 3,700만 달러와 평화 유지 비용 22억 7,400만 달러 등 총 약 42억 8천만 달러, 거의 한 43억 달러를 미국이 미납한 상태입니다. 43억 달러는 뭐 어마어마한 돈이죠. 유엔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돈이죠. 미국이 유엔 지원을 뭐 전면적으로 중단한 건 아니고 일정 부분은 좀 내고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돈은 지금 스탑 시켜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납부할지도 사실은 거의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아마 안 낼 거라는 걸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엔 규정상 유엔 회원국이 2년치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유엔 총회에서의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이 안 낸 게 지금 1년이 넘어갔어요. 이제 좀 있으면 2년 됩니다. 2년치를 안 내면 투표권 박탈. 그래서 이대로라면 미국은 내년에는 유엔 총회에서의 표결권을 잃게 됩니다. 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돈 세이브하느라고 또는 유엔에서 탈퇴해버리려고 정말 유엔의 투표권 박탈까지 감안하면서 강행할지 아니면 투표권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어떤 절충안을 찾아서 해결할지는 이것도 역시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대로라면 올해가 지나고 나면 내년부터는 미국이 유엔에서의 표결권을 잃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잘못하면 표결권이 없다라는 건 뭐 유엔에서 쫓겨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 관전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충안 얘기를 했으니까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도 이 절충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통행료의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목적으로 이란과 합의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너희들 미국 외에 니네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따로 개별적으로 이란하고 협의하는 거 이거 인정 못해 요거죠.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미국인은 통행료 지불 여부와 상관없이 이란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한 통항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통행료를 이란한테 뭐 100만 불 주고 나오든 그것도 인정 안 해주겠다지만 100만 불은 안 주고 돈 한 푼 안 줬지만 다른 여러 가지 뭐 협의를 하고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어쩌고 그 돈을 안 주면서도 이란이 그래 너희들은 봐줄게 나가 이런 식으로 이란하고 오케이해서 나가고 이것도 인정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미국은. 네.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그 주도권을 인정 안 한다는 뜻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란 정부에게 통행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물론 이란 정부와 소통을 거쳐서 안전 보장을 받는 행위까지도 미국은 인정 안 한다. 이것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되고 있지만 걱정거리는 이 같은 미국의 의지와는 조금 결이 다른 이란의 내용, 그다음에 이란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외 중동 지역의 다른 나라들의 입장, 이게 조금은 걱정돼요. 미국의 이런 단호한 입장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우디하고 카타르인데요. 카타르 뭐 작지만 강소국이죠. 작지만 좀 강한 나라, 돈도 많고. 카타르는 어제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위해서 한시적인 통행료 징수는 협상할 만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시적인, 예를 들어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때까지만 우리가 받을게 뭐 이렇게 한시적이라면
그거는 좀 협상할 만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기가 찰 노릇이죠. 카타르는 그러면서 이란이 통행료를 기뢰 제거하는데 사용을 하겠다거나 그렇게 한시적으로 특수 목적이 있어서 돈을 걷는다면 그거는 우리는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발언을 하든 중동 지역의 일부 나라는 미국이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당장 급해. 약간 이렇게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부과는 종전 협상을 위한 조건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지금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잖아요. 그런 사안인데 일정 부분 그 중동 지역에서 절충안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이게 상당히 주목됩니다. 혹시 또 이제 미국이 타코 하면서 그 절충안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그 절충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 입장을 그리고 이란 입장을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주말 동안에 그런 게 있었고요. 이번 주 안에 분명히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번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안에 적지 않은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대 미국 내의 이 시대 청년들과 AI와의 애증관계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증관계가 뭐예요? 사랑해, 증오.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증오하는 마음도 있고. 네. 오래전에 많이 겪어보셨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과 AI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은 지금 대학 졸업 시즌이 한창이죠. 컬럼비아대, 뉴욕대 등등등 그쪽에서도 졸업 가운을 착용한 그런 학생들이 곳곳에서 졸업식을 갖는 그런 모습이 지금 포착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커지면서 대학에서 더 화려한 스펙과 경험 쌓고 또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런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졸업생들이 지금 다른 세대, 다른 제너레이션의 대학 졸업생들보다는 훨씬 더 정말 혼란스러운, 무거운, 단순히 무겁지만은 않지만 좀 희망이기도 하고 좀 절망이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지금 졸업생들이. 기대 반, 우려 반, 뭐 이런데요. 뭐 희망 반, 절망 반인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기대 3, 우려 7. 반반이 아니고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졸업식은 학업의 마침표를 찍는 그런 자리를 넘어서서요.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당대의 그 리더들이 이제 와서 졸업 연설을 하잖아요. 조언을 하고 당부를 하고 뭐 그렇게 해주는 그 연설을 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식이라는 게. 그런데 올해 졸업식에서는 유독 눈에 띈 그 연설의 화두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간성이라는 게 그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인간성이 좋아, 안 좋아, 그런 성격, 성질머리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만 갖고 있는 특유의 인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는 없는 우리 인간들만 갖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자율성일 수도 있고 뭐 창조력일 수도 있고 어떤 예술성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기계는 없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100년 지나면 기계들도 가질 것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지금 특히 하버드 대학 단상에선 유명한 방송인이자 코미디언이죠. 코난 오브라이언. 이 사람의 축사가 아주 화제를 끌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은 자신의 표현대로 호그와트의 마법 물리학 교수 같은 그런 가운을 입고, 이거 아주 희한한 가운을 입었어요. 무슨 마법의 약물을 만드는 그 호그와트라는 그 교수 있잖아요. 그런 가운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박수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특유의 냉소적인 조롱도 하기도 하고 유머도 하면서 이 엄숙한 졸업식장을 아주 순식간에 웃음바다로 만들면서 재미있게 상황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연방정부와 이 갈등을 겪고 있는 하버드 대학, 이 사람 하버드 대학 나왔어요. 코난 오브라이언 코미디언인데 하버드 대학 자기 모교와 연방정부와의 그 민감한 상황 이런 것도 뭐 정면으로 언급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학생 제한 이런 게 이제 연방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기조잖아요. 이민도 덜 받지만 유학도 덜 받고 유학의 문턱도 높이고 그래서 외국인 학생에 대한 제한 조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듣기는 이건 외국인 학생의 제한 조치 플러스 이민 제한
이것과도 다 맥락이 연결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코난 오브라이언이 뭐라고 그래서 또 박수갈채를 받았냐면, 자, 지금 우리 미국에 그 어떤 외국인이 여기 미국에 와서 미국 문화에 단 하나라도 기여한 적이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탁, 잠깐 불안해하죠. 아유,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외국인이 우리 미국에 와서 문화에 기여한 적이 있느냐라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도 그렇지만 특히 영어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but, 음악, 문학, 미술, 요리, 패션, 건축, 무용, 과학, 심지어는 우리의 어떤 미국의 도덕적인 멋진 규범과 또 윤리적인 신념 등등 내가 지금까지 말한 요것만 빼면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전부 다 말했잖아요. 음악, 문학, 미술, 예술, 패션, 건축, 그다음에 인간성, 과학, 심지어는 미국의 어떤 윤리 규범 뭐 이런 얘기까지 그거를 빼고 그러면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영향을 미치니까 바꿔 말하면 외국인이 미국에 와서 어느 곳 하나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있느냐. 다 영향을 끼쳐서 그 덕분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아메리카기만큼 성장한 거 아니냐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걸 반어적으로 꼬집은 거죠. 그래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도 비슷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미시간주 그랜드밸리 주립대학교 졸업식에서 AI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AI 때문에 걱정하는 거 다 알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모두 최고의 AI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지? 아니, 나는 사람인데 내가 무슨 AI를 갖고 있어. 다들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스티브 워즈니악이 뭐라 그랬냐면 바로 실제 기능, actual intelligence 말입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와 깔깔대면서 웃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AI가 이제 인공지능을 AI 하잖아요. 그 AI는 뭐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잖아요. Artificial, 인공적으로 만든 Intelligence, 어떤 지식, 기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그 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갖고 있는 Actual Intelligence 그 AI 여러분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와, 박수. 저는 이거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Actual Intelligence. 자신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드라마틱한 표현으로 풀어준 데에 대한 환호가 막 터져나왔습니다. 스티브 워즈니악은 끝으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전해도 실제 지능, actual intelligence를 못 이기는 게 두 가지 있을 겁니다. 라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건 바로 사람들마다 다 다른, 우리 모두가 다 다르게 갖고 있는 우리의 고유성과 창의력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자기만의 고유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누구든지 다 창의력이 있죠. 뭐 창의력이 크냐 작냐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뭐 좋으냐 나쁘냐 이것도 문제가 안 되죠. 다 창의력이 있는데 어떤 창의력을 갖고 있냐만 다 다를 뿐 우리 인간들은 다 창의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는 못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Artificial Intelligence가 못 갖고 있는 그런 고유성, 창의성 이런 거 갖고 있는 Actual Intelligence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에서 박수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자, 올해 미국 대학 단상회에서 들려온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더 화려한 간판, 우리가 하버드 대학 출신 이거 얘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은 제가 좀 아까 빼먹고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기도 하버드 대학 나왔잖아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 나온 거 밖에 나가서 뭐 잘난 척하고 자존심 세우고 자만심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코미디언 하면서 하버드 대학 나왔다는 게 나에게 코미디언으로서 사형 선고였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반어법이긴 하죠. 뭐 왜 하버드 대학 좋은 데 나온 게 나쁘겠어요. 여하튼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가 이번 대학 졸업식 때의 화두였습니다. 더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겸손함. 그리고 이제 겸손함은 그 artificial intelligence는 없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AI보다는 실제 지능, actual intelligence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유머를 잃지 않는 그런 라이프를 가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아, 유머. 이것도 AI 인공지능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인공지능과 다름을 확실하게 차별화하십시오라는 게 화두였습니다, 이번에. 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화려한 미래를 꿈꾸는 청년들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원하는 핑크빛 미래를 꿈꿀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대로
AI로 인해서 나의 미래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도 있죠. 그래서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래도 그래도 기대 반, 우려 반은 아니고요. 기대 3, 우려 7이라는 생각이 저는 전적으로 제 주관적인 표현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 7, 우려 3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세대의 현 시대의 대학 졸업생들에 있어서는 그게 뭐 미국 사람이든 우리 한인 2세든 뭐 다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AI와 관련해서 이 젊은이들은 사랑일 수도 또는 증오일 수도 있는 그야말로 애증의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대학 졸업식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자, 건강 상태는 양호하지만 체중은 감량하라.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누구 얘기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기 건강검진에서 건강 상태는 좋다. 하지만 체중을 감량하세요.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치의인 샤운 바바벨라 박사는 어제 백악관에서 공개한 검진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심장, 폐, 신경계 등 신체 기능 전반에서 비교적 훌륭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군 통수권자이자 국가 원수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상태의 컨디션을 갖고 있음을 확인한다. 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심장 나이도 실제 나이보다 약 14살가량 젊은 것으로 그 주치의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성 정맥 부전, 다리 퉁퉁 붓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에 따른 이제 다리 부종 증세가 좀 있는데 요것도 작년에 비해서 치료를 잘 받아서 상당히 호전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그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호전시켰다라는 거는 뭐 정말 어려운 그 치료를 잘 받으신 모양입니다. 종합 신경 검사 결과에서도 정신 상태가 정상이고 뇌신경 기능이 온전하며 감각, 반사신경, 걸음걸이, 균형 감각 모두 정상이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 정말 걸음걸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달이면은 다음 달이 아니구나. 오늘 벌써 6월이죠. 예. 앞으로 2주 뒤에 6월 14일이면은 80세 되시잖아요. 만 80세. 그런데 걷는 거 보면 그냥 꼿꼿하게 걸으시잖아요. 뭐 약간 YMCA 춤도 추시고 이런 춤인가? 예. 추시고 80세에 그렇게 걷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걸음걸이나 이런 모든 것이 상당히 이제 훌륭하다 이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주치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식단 관리를 권고했습니다. 근데 식단 관리 안 하실 거예요. 아직도 햄버거 드시는데 뭐. 자, 트럼프 대통령의 몸무게는 그러면 얼마냐? 이게 탑시크릿인지 국가 기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몸무게는 238파운드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킬로그램으로 하면 108kg입니다. 미국에서는 238파운드. 요게 1년 전 검진했을 때보다 1년 전에 224파운드였거든요. 그러니까 파운드로 14파운드 정도 늘어났습니다. 한 5, 6kg이 늘어난 거죠. 14파운드가 1년 동안에 늘었다면은 좀 체중 감량은 필요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용량 아스피린 복용을 권고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하루 권장량인 81mg을 초과하는 325mg 분량의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권고하는 양보다 좀 더 많은 아스피린을 매일 복용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말했으니까 자기 주치의도 알고 있겠죠. 물론 뭐 그렇지만 이제 주치의가 그러지 마시고 요것만 드세요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의사가 말한 것보다는 좀 더 먹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이유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사실 혈압을 낮춰주는 약은 아니죠. 혈압을 근본적으로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블러드 티너죠. 일종의 블러드 티너. 그 혈액을 좀 띵하게 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연세에는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도 적지 않을 겁니다. 이제 혈액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도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아스피린 의사가 말하는 대로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 또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먹어야 되는데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플러스. 아스피린을 잘못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어떤 사람은 아스피린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느냐? 또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아스피린 복용을 하면 안 되느냐?
요걸 제가 이제 준비했는데요. 여기까지만 하면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요거는 제가 갖고 있다가 내일 영상 시간에 요걸 좀 특별히 좀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그 건강 상태, 체중 관리 얘기하고 아스피린, 트럼프 대통령이 아스피린 복용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그 아스피린 얘기 나오다가 이제 마무리를 결국은 아스피린으로 하게 됐네요. 내일 아스피린 예고해둔 내용을 다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